유럽 전역이 거대한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가 이미 명품 무기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공군의 실체적 저력은 이제서야 세계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T-50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가 잇따라 해외로 수출되면서 한국산 전투기의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있습니다. KF-21은 미국의 기존 전투기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A4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기술을 폭넓게 확보한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F-35의 공백을 메우거나 F-35에서 구조적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럽 전역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KF-21이 유럽 국가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닙니다. KF-21은 기존 스텔스기와 달리 다양한 운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로운 설계 철학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가 바로 ing면 하중인데 KF-21은 F-35보다 ing면 하중이 낮습니다. ing면 하중은 기체의 중량을 날개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이착륙과 기동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ing면 하중이 낮을수록 이착륙 시 속도를 크게 높이지 않아도 되고 저속에서도 안정된 양력을 확보할 수 있어 전술적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KF-21은 활주로가 짧거나 제한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속도로 비행하더라도 ing면 하중이 큰 기체는 실속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상승 한도 역시 제한을 받습니다. 반면 ing면 하중이 낮은 KF-21은 특정 상황에서 F-35보다 더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유럽 공군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작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특히 독일은 최근 F-35 외에 완전히 다른 계열의 기체를 대안으로 모색하면서 한국산 전투기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새로운 전쟁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덴마크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앞으로 5년 안에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주요 정보기관이 공식적으로 경고한 중대한 분석으로 유럽 각국은 갑작스러운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기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북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전투기 도입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한국의 KF-21은 그 대안 중 하나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위기 상황은 이미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탄약 제조업체 라인메탈은 유럽 전역에서 탄약 공급이 바닥나고 있다고 경고했고 이는 실제 군사 충돌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언론들은 KF-21이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적 태생을 가진 기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F-35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내부 구조와 핵심 기술은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신뢰성과 유지비 부담에서 유럽의 스텔스기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관측통들은 특히 엔진 구성에서 큰 차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F-35는 단발 엔진 구조로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기체 전체가 추락할 위험이 크지만 KF-21은 쌍발 엔진 구조로 한쪽이 고장 나더라도 다른 한쪽 엔진이 기체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전 중 안정성과 생존성을 크게 높여주며 실제 전시 환경에서 파일럿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독일은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기존 전력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KF-21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군사 전문 매체 슈피겔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높은 유지비와 부품 부족 문제로 더는 유럽 공군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독일 공군은 미국산 F-35 일부를 제외하면 유로파이터가 사실상 유일한 주력기지만 4세대와 5세대 사이를 잇는 기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했고 그 해답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KF-21입니다. 독일은 이례적으로 KF-21을 F-35와 동일한 수준의 성능 검토 대상으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한국산 전투기를 차세대 후보군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독일이 KF-21을 주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의 주력 스텔스 전투기 F-35가 본국인 미국 국방부로부터 인수를 거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체 결함이 아니라 엔진 내부 부품에 중국산 히토류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미국은 법률상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국에서 생산된 특수금속과 합금을 무기 체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F-35 엔진의 핵심 부품에서 중국산 합금이 확인되자 즉시 인수 절차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럽 전투기 도입 사업에 이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독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 F-35 합동사업단은 해당 부품의 교체와 소재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이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미국 공군은 F-35 인수를 재개하더라도 최소 수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당장 새로운 전투기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은 갑작스러운 공백을 해결할 대안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KF-21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KF-21은 개발 과정부터 양산 준비까지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중국산 히토류나 제재 위험 요소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임시 방편으로 F-16의 성능 개량형인 F-16V와 기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공군 전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에 불과하며 최신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F-35 인수 중단 사태로 인해 선택지가 더욱 좁아진 상황에서 KF-21은 스텔스 성능을 갖춘 4.5세대 기체로 분류되며 확장성과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높아 유럽 공군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임무 능력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 KF-21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술적 독립성입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해왔지만 F-35 사태는 이러한 의존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부품 하나가 중국산 합금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년 단위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유럽 국가들에게 심각한 전략적 리스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기존 미국 중심의 전력 체계를 보완할 새로운 전투기 공급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한국이 그 현실적인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KF-21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는 한국이 보유한 소재 재활용 기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친환경차 산업을 기반으로 고가 히토류의 재순환 기술을 이미 상용화 단계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군수품에서도 적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만약 KF-21 엔진이나 기타 핵심 부품에도 히토류 재순환 기술이 활용된다면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고 유럽 국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 공군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F-21이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성능과 가격의 균형입니다. F-16V는 성능이 뛰어나고 F-35보다 저렴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산이 제한된 국가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실제로 크로아티아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F-16V 대신 나파를 선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면 KF-21은 기존 4세대 전투기보다 확실히 향상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갖춘 드문 기체이며 유럽의 중소규모 공군에도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는 이미 KF-21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동유럽 국가뿐 아니라 서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KF-21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제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유로파이터 타이프 내 노후화와 높은 유지비 부담으로 새로운 전투기 전력 확보가 절실하며 KF-21은 그 공백을 정확히 메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유럽이라는 최대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갑작스러운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전투기 전력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폴란드의 결정입니다. 폴란드는 단기간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무기 도입 정책을 펼쳤고 그 중심에는 한국산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FAU-10 경공격기가 대규모로 도입되면서 폴란드는 유럽에서 보기 드문 속도로 군사력을 재건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KF-21의 잠재적 도입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2025년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유럽 내 최상위급 방위 지출 국가가 됐습니다. 폴란드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나토 권고 기준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체 안보 구조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35A 64대, F-15EX 검토, 유로파이터 32대, AH-64 바치 96대, 조기경보 레이더, 통합전투 지휘 시스템까지 대규모 사업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음속 전투기 KF-21 역시 자연스럽게 고려되는 후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내부에서는
지나치게 빠른 국방비 증가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인프라 예산 축소, 복지 지출 감소, 재정 적자 확대 등 여러 문제가 따라붙고 있으며 실제로 폴란드의 재정 적자는 향후 몇 년간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투스크 총리와 두다 대통령이 상반된 정책 기조를 보이며 국방비 집행 방향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긴장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축소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폴란드는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를 선택한 것은 전략적 판단입니다. 한국산 무기들은 성능 대비 가격이 뛰어나며 무엇보다도 납품 속도가 빠릅니다. 실제로 FA50과 K2, K9은 계약 이후 신속하게 폴란드에 인도되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보기 힘든 생산 속도를 입증했습니다. 이는 유럽 제조사들이 수년 단위의 생산 지연을 겪고 있는 상황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무기를 단순 도입을 넘어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방산 전략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군사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F-21은 개발 과정에서 국제 공동개발의 장점과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동시에 확보한 기체이며 폴란드가 원한다면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부품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가능합니다. 이는 폴란드가 자국 방위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요소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다수 국가와 항공기 협력 경험을 갖고 있으며 폴란드는 이러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최근 한국 측에 더 나은 금융 지원과 보증 조건을 요구하며 강경한 협상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내부 정치적 목적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 간의 치열한 갈등 속에서 국방비와 무기 도입 사업은 정권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으며 폴란드는 무기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거나 특정 사업을 압박함으로써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폴란드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대거 취소하거나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이미 전력화 과정에서 높은 신뢰성을 입증했고 이를 대체할 실질적 옵션이 유럽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KF-21이 폴란드의 최종 선택이 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조건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KF-21은 폴란드가 구축하려는 미래 항공 전력과 기술 협력 체계에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KF-21은 향후 기술 업그레이드를 고려할 때 장기 운용에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셋째로 한국은 필요한 경우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생산 협력과 부품 이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폴란드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이 KF-21을 주목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KF-21이 유럽 각국의 전략 무기 체계 논의에서 핵심 위치로 올라선 것은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안보 환경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유지비 폭증과 부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기존 전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고 F-35 도입 계획마저 불확실성이 드러나면서 전투기 노후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독일이 기존의 미국 중심 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의 군사 전문기관과 국방 분석가들은 KF-21이 독일 공군의 실질적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몇 안 되는 기종이라고 평가합니다. 첫째로 KF-21은 쌍발 엔진 구조로 전술적 생존성이 높아 독일이 요구하는 고위험 임무 수행에 적합합니다. 둘째로 KF-21은 현대화 업그레이드에 용이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장기 운용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한국의 생산 능력은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를 통해 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으며 이는 독일이 요구하는 안정적 조달 체계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독일이 처음으로 한국 전투기를 공식 성능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는 새로운 전투기 사업을 두고 다양한 의견 충돌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여전히 미국의 F-35에 대한 의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발생한 중국산 히토류 사건은 미국 무기 체계가 절대적으로 안정된 공급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독일은 이 사건을 통해 전력 조달에서 자국의 주권적 선택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실감하게 되었고 독립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KF-21은 바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옵션입니다.
KF-21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특히 흥미를 보이는 부분 중 하나는 기술 협력의 유연성입니다. 유럽의 전투기 사업은 재원 조달, 개발 일정, 기술 공유 조건 등 복잡한 정치적 요인에 얽혀 있어 단기간 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복수 국가와 공동 개발 및 기술 이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부품 협력, 생산 협력, 유지보수 협력까지 폭넓은 형태의 파트너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협력 구조가 전력 공백을 메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략 환경은 러시아의 군비 확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덴마크 정보기관이 경고한 것처럼 유럽 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실제 위기 대응 계획에 반영되는 수준으로 심각합니다. 독일은 나토의 핵심 전력이지만 전투기 운용 대수 부족과 노후화된 플랫폼 문제로 인해 자국 영공 방어를 완벽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거리 요격 능력, 정밀 타격 능력 등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전력 보강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새로운 세대의 기체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KF-21이 독일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단순한 기계적 성능을 넘어선 전략적 가치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 환경은 매우 다양하고 고강도의 임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유럽 타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필요로 합니다. KF-21은 쌍발 엔진 구조, 높은 확장성, 다양한 무장 통합 가능성, 그리고 합리적인 유지비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독일이 원하는 전투기 특성에 부합하는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이 겪고 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한계는 KF-21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타이푼은 항공 전력의 핵심이지만 설계 구조상 스텔스 성능을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없고 유지비는 2배 이상 높아 공군 운용 예산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품 수급 문제 역시 장기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유럽 제조사들의 생산 지연은 독일 공군의 임무 수행 능력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총합이 결국 새로운 중간 세대 전투기, 즉 4.5세대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KF-21은 바로 그 요구 조건을 정확히 충족하는 기체입니다. 스텔스 요소를 반영한 설계, 최신 AES, A 레이더, 복합 임무 수행 능력, 사거리 확장 무장 탑재 가능성 등은 독일이 F-35 대체 혹은 보안 전력으로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 기준과 맞아떨어집니다. 동시에 한국은 이미 K9과 K2를 통해 유럽 전장에서 성능을 입증한 경험이 있어 독일에게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강점을 제공합니다. 이제 독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유럽 안보 구조의 방향성입니다. KF-21은 단기적인 전력 보강뿐 아니라 장기적 산업 협력과 기술 교류를 통해 유럽 전투기 시장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KF-21을 F-35와 동일한 수준의 후보군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